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낮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오던 이준서 최고위원의 전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은희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제보 조작에서 미필적 고의 넘어서 이제 지금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증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담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는데 네. 가담과는 전혀 무관하신 겁니까? 예, 무관합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구속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구속 여부. 구속 여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봐서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검찰도 이유미 씨의 어떤 조작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들을 적용해서 미필적 고의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어서 이런 영장 청구를 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구속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겸허하게 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 이거는 구속 여부가 어떤 범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오늘도. 네. 하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더라도 국민의당이 구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것 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장 청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이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심사가 단 17분 만에 끝났다고 해요.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백한 경우에는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한 여기 남동생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자백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없고, 또 도주할 우려도 없다라는 주장만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요. 또 하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조금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보 조작을 한 건 아닙니다. 검찰도 제보를 같이 조작한 건 아니다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게 조작되었다는 걸 알면서 공개되도록 했다면은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 사실의 소명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 아주 회심의 카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첫 번째로 당에서 이제 폭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몰랐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유미 씨로부터 사실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게 5월 8일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당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당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 등 추석 조치를 하도록 그대로 놔뒀거든요. 네. 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 그리고 검찰 말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이게 조작된 거를 알면서 유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 논리에 따르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네.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방어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이 발부 여부에 따라서요,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예측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를 향한 엄청난 공세에 나설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한 5시간 전후 정도 네. 있으면 아마 그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아마 기각이 될 경우를 먼저 상정해 본다면 네. 아마 국민의당은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공세를 그렇죠. 자신들이 정당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조작한 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기각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아마 역공세를 취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로 국민의당은 상당히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정도로 사실 뭐 범죄 사실은 그 후에 재판을 구속되든 안 되든 간에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되겠지만은 이 사실 자체 구속 여부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죠. 기각 여부에 따라서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아마 좀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국민의당이 이 사실 제보 조작 사건을 먼저 스스로 기자회견을 청해서 발표했을 당시 그 다음 날 곧장 특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특검 얘기가 쑥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특검 얘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과 검찰의 태도로 보았을 때, 그 검찰의 과잉 청송으로 보았을 때 검찰의 수사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 조작 이 사건 두 사건은 이제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 자, 원래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꺼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김동철 원내대표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지금 검찰이 적용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해괴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추미애 대표의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보 조작에 어떤 연루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특검의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특검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격가지 수사에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또 검찰이 정권 초기에 과잉 충성 수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만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이 유일하게 지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이 본질을 사실은 조금 옆으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정치 공세고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초창기에 이건 뭐 적절하지 않다,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분명해진 부분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검찰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이 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추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뭐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느 정도 이걸 희석시키고 중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야당 주장을요.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질을 조사해야지 허위 조작 부분만 건드리고 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도 일리는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좀 더 선호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은 특검에 호응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되게 아마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은 뭐 야 3당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이 정부의 이 어떤 동조를 해주는 부분은 전혀 없이 지금 문준용 씨 특검만을 주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사실은 이 야3당의 특검 주장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손소 변호사님 생각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특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개별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꼬리와 몸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유미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미 그 형태가 드러난 상태고요. 하지만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의혹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도대체 문준용 씨에 대해서 누가 어떤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특검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정조사면 모르겠으나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범죄의 희미한 형태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 공세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득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야3당의 주장이 좀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특히 국민의당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한 유명 생선찜집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김민지 기자? 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그 네티즌이 올린 글인데요. 지금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로 당시에는 추정됐던 인물이 코를 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추정입니까? 안철수 전 대표입니까? 네티즌들이 검증을 해서 밝혀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그 찬 헬스밴드하고 뭐 팔에 있는 점 등을 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맞다 이렇게 네. 이제 네티즌들이 검증을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뭐 그 당일치기로 속초를 다녀온 것이 맞고 사람들은 뭐 이 와중에 여행을 가냐 이렇게 뭐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러 가서 밥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지인을 만나러 간 거는 뭐 맞다 치더라도 지금 상황이 워낙 국민의당이 안 좋은 데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두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 이게 지금 타당하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참 뭐 개인이 얼마든지 뭐 무슨 어디로 가는 그렇죠. 그건 뭐 자유죠. 그러나 이제 안철수 그 전 대표는 지금 그 국민의당을 창업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국민의당의 사실 창업주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럼 그 당이 지금 아마 거의 풍비박산 날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뭐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미치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KSY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정도이고 지금 자기가 가장 사실은 그 공들여서 영입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죄자인 이유미 씨는 구속돼 있고 또 탈당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한가롭게 보이고 정말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때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조작은 분명했고 본인은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조작에 개입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보통 관계의 사람이 한 게 아니라면 벌써 오늘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의원도 얘기했듯이 천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힐 것을 언론도 그렇고 많은 국민과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는데도 한가로운 모습인 것처럼 비치는 이런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비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당이 지금 난파선의 입장이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탈당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강현재 전 부대변이 탈당계를 지난주에 제출했어요. 근데 유명한 안철수 퀴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강 전 부대변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유가 밝혀졌죠? 네, 지금 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국민의당이 애초에 이제 창당 정신을 내세웠던 중도, 제3의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게 되었고 지금 전국 정당도 아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새정치도 지금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희 기자와 통화에서는
이런 문제도 물론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사과를 하지 못한 모습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빨리 대처하고 이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화가 난 걸로 달래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좀 드러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당원들의 탈당 러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가요?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오늘 오전에 물어봤는데요. 네. 탈당 움직임이 정말로 막 일어나고 있냐. 어제는 전북 도당 부위원장도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가속화돼서 국민의당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발끈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유미 씨 제보 조작 사건 이후로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4, 5만 명의 당원이 늘었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아직 검증은 해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어떤 논리입니까?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당원이 늘었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오늘 보도자료를 인천시도당에서 냈는데요. 뭐 40여 명이 집단으로 다시 입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탈당 움직임을 좀 애초에 좀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